주린이 아재입니다. YG버즈 회사 합병 추가 상장에 대한 부담분까지 얘기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금일 주요한 공시는 YG버즈가 회사 합병을 결정했었습니다. 12월 3일 금일 나온 공시는 정정 공시고 11월에 회사 합병 공시를 한 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스는 저번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상증자로 찍었었고 오늘 나온 건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 거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었으니까 참고해서 이런 이슈 있었다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버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얘기는 회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키가 되는 건 추가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합병하는 회사도 알아야겠죠. 에드테크라는 회사를 에드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에드와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미래테크놀로지가 왜 최대 주주가 한국정보인증으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볼 거고 사채 발행도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 상장돼 있던 거 이것도 한번 볼 겁니다. 사채 발행이 왜 됐는지 추가 상장은 뭐가 있는지 두 가지 다 한번 다뤄볼 거고 그 추가 상장에 대한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보율과 당좌 비율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도 한번 볼 거고요. 계열사 관계 현황을 한번 볼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YG버즈가 나쁘지 않은 기업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지금의 주가,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주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만의 생각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읽어주는 아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나왔죠. 8월 9일부터 9월 10일 이때까지의 추가 상장이 이루어졌던 거고 9월 15일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오늘 볼 거는 회사 합병에 대한 결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회사 합병에 나서는데 그 기업이 에드와이 얘네들도 광고 대행사죠. 그래서 이 YG버즈도 광고를 하는 회사고 에드와이도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이거에 대한 사업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확장성에 의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전문을 한번 볼 거예요. 전전일에 나왔던 12월 1일에 나왔던 이 기사의 전면을 보면 광고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러니까 확대를 위해서 에드테크 기업인 에드와이를 인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드테크라는 건 광고를 이용한 기술력 이런 걸 얘기하죠. 이게 아마 NFT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가정인 거죠. 그리고 혹시 메타버스랑 연결이 될까요? 충분히 회사에서 원한다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를 보면은 9월 15일 날 나왔던 기사 그리고 세부 변경 내역인 공시 두 가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테크놀로지가 합병 후 소멸이 됐고 한국정보인증이 존속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정보인증이 미래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던 지분인 YG버즈에 대한 게 한국정보인증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YG버즈가 상장할 때 스펙 상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모펀드 금액이 10억 수준이었던 거고 이제 뭐 주관사 이런 건 중요하진 않고 이 10억에 대한 사채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이 상장되는 금액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 추가 상장이 됐는데 전환사채 여기 있죠. 발행 전환 행사가액 이게 중요한데 1,000원에 99만 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가 부담분이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상장을 하고 지속적인 하락이 추후에도 소화가 안 되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더 큰 하락을 만든 게 사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이게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23년부터 26년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행사 가격은 지금의 현재가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이 부여 방법 중에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 보상 이렇게 있죠. 이제 차액에 대한 거 만약에 비싸게는 당연히 주식 매수권을 선택을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서 결국엔 140만 주 이게 시장에 또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해 총 부여 현황은 140만 주인데 결국엔 이게 시장의 매물로 나올 거예요. 그것도 지금의 가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전에도 600원대에
추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면 또 깎을 거고 주가가 오르면은 또 그거에 대한 차익이 또 생길 거고 결국엔 이거는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있겠죠. 회사의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좋아요. 89억이었다가 105억이었다가 123억이었다가 덩어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미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데 유보율이나 당좌 비율도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뭔가 매출의 가장 큰 펌핑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죠. 뭐 지금 펌핑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계열사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의외였어요. 계열사가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그리고 키움증권 뭐 이렇게 있죠. YG버즈 있고 결국엔 키움, 다우의 계열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계열사,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YG버즈는 매출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키움증권만 해도 큰데 최대 주주인 한국정보인증도 이제 YG버즈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주사를 가진 계열사들이 지분 확보를 하면서 튼튼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배구조가 튼튼하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사업활동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처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이제 YG버즈는 향후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은 밸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이 뉴스의 내용들을 보면은 플랫폼에 대한 그리고 AI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풍부하다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토부와 손잡고 이제 협력사, 모빌리티, 미디어 광고 이것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협력사도 좋고 YG버즈만 볼 게 아니라 키움을 같이 봐야죠. 키움, 이 다우에 대한 종속회사에 대한 이 시너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YG버즈는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금의 주가를 보면 아주 형편없죠. 시총도 843억 원으로 작은 편이고요. 추가 상장분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분명히 지금의 주가는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고 천천히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이제 YG버즈가 나중에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